매일매일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세안이랑 뭐 화장품 바르는 거 이런 것들일 텐데 다양한 걸 시도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. 저한테 딱 맞는 거 한 가지를 사용을 하는데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렇게만 하면 피부과에 안 와도 된다. 뭐 이런 주제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. 특히 여자분들이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제 여자 원장님들하고 같이 집에서 홈케어를 어떻게 하는지, 실제로 피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. 평상시에 관리를 좀 하는 편이세요? 어때요? 그러니까 막 내가 집에서 관리한다 하고 하는 건 사실 없고요. 저는 피부과 의사 하면 뭔가 많이 할 맞아요. 거라고 생각을 맞아요. 하시더라고요. 네. 친구들도 심지어 저한테 많이 물어보거든요. 물어보죠. 네. 네. 근데 뭐 딱히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. 정 원장님은 좀 타고난 그 피부가 좋으신 편이셔서 그런 것 같고요. 저는 좀 그래도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천재형과 노력형 두 분을 모시고 한번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이거예요. 피부 타입에 따라서 바르는 거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 이런 거 되게 궁금해 많이 하시는데 정 원장님은 피부 타입이 어때요? 이게 뭐 피부 타입을 보통 나눌 때 제일 먼저 많이 얘기하시고 생각하시는 게 건성이냐 지성이냐 뭐 그렇죠. 이렇게 맞아요. 그거를 많이 이제 구분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이든 마찬가지지만 뭐 이런 T존은 다 누구나 피지샘이 밀도가 높기 때문에 좀 유분기가 돌고 이런 유존 부위는 그런 게 이제 덜하잖아요.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뭐 굳이 분류를 하자면 약간 건성에 가깝긴 한데 뭐 특별하게 막 많이 건조하거나 기름지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고요. 저는 건성인데 노력을 안 하면 좀 극건성인 타입이고요. 그래도 노력을 해서 좀 이제 덜 건성이 됐죠. 선생님 아토피 있으셔가지고 네, 원래 아토피 심할 때는 엄청 심해지시더라고요. 어릴 때부터 아토피가 있었어가지고 매일매일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세안이랑 뭐 화장품 바르는 거 이런 것들일 텐데 두 분 루틴, 모닝 루틴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까요? 루틴이라고 얘기할 만한 게 사실 없는데요. 뭐 약산성 클렌저로 세안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름에는 로션, 그다음에 겨울에는 거기에다가 플러스 크림 정도 바르고 자외선 차단제 그러면 끝이거든요. 저는. 그러고 이제 메이크업 하고 출근합니다. 가끔씩 좀 피부 결 안 좋거나 그러면 비타민 C 들어있는 그런 앰플이 있거든요. 그런 거 이제 가끔 쓰긴 하는데 뭐 계속 1년 내내 쓰는 건 아니고 컨디션 안 좋을 때, 피부 컨디션 안 좋을 때. 네. 저도 일단 클렌징은 약산성 클렌징으로 가볍게 세안을 하고요. 그 다음에는 아침에는 좀 보습력을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. 히알루론산 앰플을 사용을 하고 로션, 크림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요. 자외선 차단제랑 이제 색조 화장 이렇게 진행을 하죠. 진짜 썼을 때 차이가 많이 나요. 그거만 네, 차이가 비교를 하면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기는 해요. 이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이 자기 분자량의 한 1000배 정도 가까이 되는 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거든요. 아침에 좀 메이크업 할 때도 메이크업이 좀 확실히 잘 먹는 느낌도 들고 하루 종일 좀 촉촉한 느낌이 유지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아침에는 꼭 히알루론산 앰플을 바르려고 하고 있어요. 다양한 걸 시도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. 저한테 딱 맞는 거 한 가지를 사용을 하는데 요 히알루론산 앰플은 요새 이제 이 히스토랩이라는 제품이 저한테 잘 맞아서 요거를 항상 쓰고 있습니다. 이해관계가 있으신 건 아니죠? 전혀 없습니다. 내 돈 내산. 제가 해서 그런 날 있잖아요. 왜? 막 늦잠 자고 일어나서 5분 안에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걸 다 하기가 지키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. 종종. 그럴 때 내가 다른 걸 다 빼더라도 이거 하나는 꼭 지킨다. 뭔가 좀 나의 어떤 그런 관리에 대한 그런 생각? 그런 게 있다면? 늦잠 자서 이제 늦었을 때도 꼭 하고 나가는 거는 선크림. 선크림은 꼭 바르고 나가. 기승전 자외선이고 뭐 햇빛을 차단해야 되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모든 거에 다 근본 원인은 자외선. 근데 우리가 뭐 사실 타고난 거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. 뭐 다시 태어날 수는 없으니까. 근데 이제 후천적으로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거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거 말고는 없다고 사실 저는 생각하거든요. 물론 다른 것들도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는 그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과학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집 앞에 잠깐 슈퍼 나갈 때도 꼭 바르고 모자 쓰고 다니기는 합니다. 저는 뭐 아까 말했던 그 히알루론산 앰플. 저도 한번 사봐야겠는데요? 아토피가 심한데 네. 따가울 때는 뭐 아무것도 못 바르더라고요. 근데 그럴 때도 이거는 괜찮아요? 비교적 자극감이 덜한 것 같아요. 워낙에 묽은 제형이다 보니까. 아침 루틴을 들어봤으면 또 나이트 루틴이 또 중요할 텐데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색조 화장을 많이 하시잖아요. 그러면 지우고 뭐 과정들이 필요하더라고요. 나이트 루틴도 한번 좀 간단하게 한번 강 원장님부터 한번 소개해 주신다면.
일단 색조 화장을 하기 때문에 이중 세안을 꼭 하고 있는데요. 클렌징 밀크로 이제 세안을 하고 클렌징 폼 이렇게 이중 세안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항산화 앰플을 바르고 로션을 바른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크림과 레티노이드 성분의 전구를 섞어서 발라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. 그 과정을 매일매일. 네, 매일매일 하세요? 하는데 뭐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그런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. 좀 보니까 많이 챙겨오셨던데 제가 너무 노래 보여주시면서. 항산화 앰플로는 이 스킨수리컬스의 C 페룰릭이라는 제품을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. 이게 이제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 C, 비타민 E, 그리고 페룰릭 애시드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앰플이어서 한 번에 간단하게 항산화 관리를 할 수가 있어서 바르고 있습니다. 이거 진짜 좋아요. 저도 아까 이거는- 가끔 쓴다고 했던 게 이거. 마지막 단계에서 제가 한다고 했던 크림은 제가 이 에스츄라 크림을 애용하고 있는데 닥터 디퍼런트의 레티날 크림 내지 레티노인 제품이 들어가 있는 스티바 A 이렇게 하는데 한 3대 둘 중에 하나를 1로 해서 섞어서 바르거든요.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. 충분히 이 정도 오. 진짜? 짜내고요. 엄청 많이 바르네. 스티바 A라는 제품이 좀 농도가 높은 거여서 얼마짜리? 0.05%인데 아, 이게 작은 제가 거구나. 바르시네. 요거를 한 파달 크기 정도? 이 정도? 음. 손으로 이렇게 섞어가지고 발라서 충분히 흡수가 되게 해주시면 됩니다. 오전이랑 똑같은데 사실 이제 퇴근하고 메이크업이 돼 있는 상태니까 아이 메이크업 지우려고 아이 리무버 사용하고 그다음에 저도 클렌징 밀크 사용해서 클렌징 하고요. 약산성 클렌저로 세안하고 그다음에 로션 또는 크림 바르고 밤에는 자체 안 바르니까 거기서 끝이고요. 각질 같은 게 좀 쌓여서 약간 푸석거리거나 이렇게 각질 뜨거나 하면 마일드한 아하 성분 포함된 그런 제품들 좀 갖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걸로 약간 스케일링 1분, 2분 정도만 잠깐 하고 그리고 씻어내고 보습 크림 듬뿍 바르면 대부분 다 좋아지거든요. 근데 이제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될 때, 많이 피곤하거나 뭐 그럴 때는 이제 병원에서 관리 장비를 이용을 하죠. 그래서 보습 같은 거 해주는 장비들 이용하고 있습니다.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각질 제거일 것 같아요. 그 각질 제거 제품 같은 거 혹시 사용하세요, 실제로? 각질 제거는 저는 잘 안 해요.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아토피 피부염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 하면은 금방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특별히 각질 제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저는 아까 뭐 얘기했던 아하 제품 약간 마일드하게 포함된 거 그런 거는 가끔 피부 상태 안 좋을 때 가끔 하고요. 스크럽 제품 이런 거 많이 팔잖아요. 근데 그런 거는 안 해요. 제가 피부가 예민한 편이 전혀 아닌데도 제가 해도 막 이렇게 좀 자극이 될 때가 있어서 맞아요. 스크럽 제품은 절대 안 씁니다. 저도 안 하고 제가 알기로는 피부과 전문 원장님들 거의 안 아무도 하죠. 각질 네. 제거 안 하는 네. 걸로 알고 있는데 네. 환자분들은 가끔씩은 당연히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맞아요. 분들도 네, 많이 맞아요. 계시더라고요. 네. 근데 밤에는 아무래도 화장을 지우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일 것 같은데 이렇게 화장을 지우는 데 있어서 내가 이걸 정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. 이런 건 좀 생각하고 우리가 화장을 지워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 화장을 지우려면 뭔가 문지를 수밖에 없잖아요. 저절로 벗겨지는 건 없으니까. 근데 이제 문지르는 거 자체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고 이게 여자들은 매일매일 화장을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메이크업을 하고 닦아내고 하는 것도 다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최대한 이제 그런 문지르는 걸 피하려고 피부 메이크업 지우는 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클렌징 밀크를 써서 그거는 이제 솜을 안 써도 되거든요. 그냥 약간 러빙하고 씻어내면 되는 거니까 그걸 쓰고 아이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장솜을 안 쓰고 지우는 건 너무 불편해서 쓰긴 하는데 톡 적셔서 오랫동안 좀 약간 눌러서 불려가지고 이렇게 대고 있는. 살짝만 닦아내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안 문지르려고 노력한다. 네. 안 문지르면서 깨끗하게 지울 수 있는 지우는, 거를 네, 네. 강 원장님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하게 하다 보면 주로 이제 얼굴 중앙부 이런 데는 열심히 하는데 얼굴의 가측과 턱 밑 그리고 이 입술이 좀 이렇게 움푹 파인 부분과 코 옆에 이런 데는 좀 이제 소홀히 클렌징하는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최대한 충분의 양의 클렌징 제제를 짜서 얼굴 전반적으로 좀 충분히 하지만 부드럽게 러빙을 해서 다 제거를 하려고 노력을 하죠. 그렇게 제대로 안 하면은 확실히 이런 부위에 좀 노폐물이라든지 이제 화장했던 그 색조 화장품의 잔여물이 좀 남아 있어서 트러블이 좀 잘 생기더라고요. 실제로 클렌징 덜 되면 트러블 올라오는 거를 많이 경험하세요? 간혹에 올라오는 걸. 저는 그러진 민감하시구나. 않아요. 그러니까 진짜 막 그냥 대충 닦아도 피부 천재.
우리나라가 사실 팩 선진국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화장품 회사에서 팩을 실제로 막 수출도 하고 뭐 K-뷰티의 어떤 하나의 상징 같은 그런 거고 환자분들이 실제로 막 진료실 오셔서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. 뭐 팩 해도 되나요? 좋나요? 뭐 써야 되나요? 뭐 어떤 팩 해야 되나요?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가끔씩 이제 하는데 이게 마스크팩이 뭐 피부가 특별한 트러블이 없고 건강한 경우에는 해서 나쁠 거는 사실 없어요. 그게 뭐 보습도 되고 그 팩에 여러 가지 뭐 좋은 성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그게 만약에 피부에 흡수가 잘 되면 당연히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피부가 상태가 안 좋을 때 이런 거를 하시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. 맞아요. 그러니까 뭔가 약간 거칠거리고 좀 약간 상태가 안 좋은데 이거를 약간 만회를 해보려고 맞아요. 마스크팩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러다 보면 피부 장벽이 무너져 있을 때는 평소에 나한테 괜찮던 성분들도 그게 자극을 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뭔가 더 좋아지려고 팩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더 나빠져서 더 막 빨개지고 그러면 또 다른 팩을 쓰시고 막 그렇게 되게 악화되는 경우가 맞아요. 많아가지고 건강할 때는 당연히 도움이 된다. 근데 이제 피부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안 하시는 게 낫다. 네, 그렇죠. 강 원장님은 혹시 좀 나만의 어떤 팁, 습관 같은 게 있다면? 보습제를 좀 열심히 바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좀 번거롭더라도 보습제를 좀 외출할 때도 챙겨서 생각날 때마다 수시로 발라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중간중간에도 이렇게 막 덧바르시고 몸 같은 경우도 제가 굉장히 건조한 편이거든요. 그래서 몸도 좀 열심히 바르려고 중간에 노력하고 발라야 있습니다. 돼요? 네, 손 씻고 나서도 바로 바르고요. 먹는 거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 많은 분들 물어보시잖아요. 뭐 먹으면 좋아지냐? 돼지 껍데기 같은 혹시 뭔가 집에 그런 거. 숨겨놓고 막 드시는 거 있는 거 아니에요? 내가 피부 좋아지게 하려고? 알려주세요. 되게 많은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물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되게 뻔한 얘기긴 한데 우리가 또 뭐 일할 때 제가 또 커피를 좋아해서 커피를 꼭 뭐 하루에 한 두세 잔 마시게 되는데 이게 카페인 들어있어서 탈수가 되게 많이 되잖아요. 이뇨작용이 있잖아요. 커피를 마시면 항상 옆에 물컵이나 한 병 놔두고 같이 마시려고 노력을 하거든요. 근데 이제 뭐 바쁘거나 이래가지고 못 마시게 되면 그날은 퇴근할 때 이게 딱 제가 느껴져요. 얼굴 되게 막 푸석푸석거리고 뭐 심할 때는 이제 손 끝에 이렇게 쭈글쭈글 탈수 와가지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커피를 마실 때 꼭 물을 같이 동량이나 더 많이 마시려고 노력을 합니다. 좋은 방법이네요. 사실 우리가 피부 좋아지려고 막 화장품도 바르고 피부과에서 막 비싼 시술도 하는데 물만한 게 없긴 하죠. 네. 네. 오늘 이렇게 두 분 원장님의 꿀팁을 제가 좀 이렇게 많이 파헤쳐 보려고 좀 노력을 했는데요.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느끼셨을지는 잘 모르겠어요. 어쨌든 집에서 홈케어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. 세안을 생각해 보면 하루에 2번, 1년이면 700번.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자기만의 루틴을 좀 가지고 피부를 잘 관리한다면 피부과에 오지 않고도 다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뭐지? 알림 설정 다시 합시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.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부탁드려요.